분석하다가 이거 나왔던 건데? 또 나왔네? 아, 교수들이 이 문제 좋아하는구나. 올해 어딘가 나오겠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연세대에서 25년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장학생 조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수리논술도 같이 이제 신경 좀 써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 시기에 많이 좀 여쭤보시는 게 이제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수능부터 집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한 가지, 본인의 이제 자녀분께서 수능 끝나고도 지금 공부하는 그 정신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그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 하시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약간씩만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많이도 아니고요. 한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까지만. 요게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도 아니고 수리논술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와 많이 겹칩니다. 따라서 수리논술 공부하는 게 약간 시간 낭비 아닌가 엄청나게 큰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이렇게 칸으로 있다 치면은, 네모가 있다 치면은 요 안에서 내신으로만 나오거나 수능으로만 나오거나 아니면 같이 나오거나 이런 유형들이 있고, 이렇게 안 나오는 부분들 바깥쪽에 빈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수리논술과 약수령 논술로만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럼 수리논술은 여기서만 나오냐? 그건 또 아니고 전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논술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어차피 요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능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밖에 있는 부분들, 이 보라색깔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래서 그럼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아무래도 수능이 가깝다 보니까 수능을 이제 준비하는 것도 이제 크니까 여기만 조금 분부하는 거, 그러니까 수능에 아예 안 나오는 부분들만 공부하는 건 조금 아무래도 이제 약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공통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논술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이제 그 친구들은 다 이제 수능 전에 약간 어느 정도 논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논술이 아무래도 약간 이제 평소에 보던 수능 스타일과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서술도 해야 되고 이제 증명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학생들한테 조금 다른 스타일의 문제들로 약간 체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조금 새로운 스타일의 유형들의 문제들을 이제 본다고 느꼈을 텐데 그게 과연 수능 끝나고도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정말 이제 공부에 대한 진짜 엄청난 열의가 있는 친구면은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전국 뭐 1등 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수능 끝나면은 약간 좀 처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은. 학부모님들 이제 학력고사 시대이시거나 아니면 뭐 수능 처음 시대이시거나 라고 하더라도 학력고사 끝났었을 때 그때 공부 잘 되셨나요 혹시?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수능 처음 보신 분들 수능 끝나고 공부하실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좀 드셨나요? 아이들 똑같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이제 수능 1등급이 나오든 뭐 전국에서 뭐 이제 난다 긴다 하든지 간에 아이들이 지금 고3 때까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이 그 전까지 이제 수능 끝났는데 그 전까지 논술을 한 번도 안 봤다? 근데 스타일도 약간 다르고 나이도 약간 조금 다른 문제들을 다시 처음부터 공부한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이런 말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논술 그거 다 운이라고. 근데 이건 약간 자기 심정적으로 이런 이제 바람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공부 안 했잖아. 근데 운이여야지 나한테도 가능성이 생길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라니까? 없을 수가 없죠. 아이들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유튜브 이제 하단에다가 이 링크를 이제 첨부해 드릴 건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학교들 나왔던 이제 모든 그 논술 문제들, 기출 문제들하고 답안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채점도 같이 있고, 채점 기준도. 그래서 이거 좀 이제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아이들이 수능 공부하듯이 풀어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문제들이 완전 다른 게 아닙니다. 수능에서 나올 수가 있는 문제들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논술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애들이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능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다. 그럼 조금 나중에 이제 보고 이제 아이들 공부할 때는 이제 문제 한번 보고, 아 이거는 수능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문제들 이제 공부하면서 풀어보고 하면 이제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학교 홈페이지 가셔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개만 잠깐 같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 보고서, 그래서 이제 쭉 아래로 내려 보시면은 학교에서 이제 그 기출 문제하고 답안과 채점 기준들을 다 이제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디 가도 찾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가 어떤 거고 여기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출제 의도가 뭐고 출제 근거가 뭐고 이런 식으로 답안까지 채점 기준과 답안까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한번 좀 풀어보면서 이제 수능 준비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니 논술 문제가 수능에서 나올 수 있나요? 나와요. 네,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정규반에서 공부한 친구들하고 이제 8월 5주차 때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 절대값의 함수에 대한 정적분은 정의된 함수를 이제 배웠었는데 그게 9월 모의사 때 공통 15번으로 그대로 나왔어요.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똑같은 문제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15번 좀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이 이제 그 전주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과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잘 풀어볼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한 개만 맞춘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 미적분 30번 같은 경우도 바로 그 전주에 제가 수업했던 내용.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논술 위주로 가긴 하지만 이제 요때는 이제 구모가 바로 직전이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수능이나 모의사 대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문제들도 같이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요 문제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싶은 것들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거지. 근데 저도 좀 아예 똑같이 나와버려가지고 되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주차 때 봤던 공부 내용 중인데 여기서 부분적분, 치환적분을 같이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보고 아, 이 아이도 나 봤던 건데 하면서 이제 잘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수리논술과 수능 모의고사 준비가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논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능보다 더 큰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에 제가 뭐 의도하고 막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무조건 맞춘다까지는 아니고 요거는 논술에서 자주 나온 유형이지만 수능에서도 나올 법한 문제다 싶어서 이제 한번 좀 보여줬더니 딱 맞아버려가지고 저도 좀 신기하긴 했어요. 15번하고 30번은 동시에 맞출 줄은 몰랐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지. 수리논술과 수능이 완전 다르다 이런 거는 정말로 그런 생각은 이제 맞는 생각이 아니고요. 같이 준비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 대학별 기출 문제를 이제 아이들한테 좀 이제 주면서 수능 공부 같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같이 공부 좀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논술 문제도까지 같이 좀 적응해 두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다르긴 다를 거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수능과 수리논술의 차이는 이거예요. 일단 수능은 맛만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외식인 거야. 어디 외식 드시러 가시면서 솔직히 건강 챙기려고 외식하시는 거 보통 아니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시는 거지. 그 요리하시는 분들은 좀 더 어디 신경 쓰시겠어요? 맛에 신경 쓰실 거기 때문에 조미료 같은 거 좀 많이 넣으시겠죠.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도 그 쌀이 뭐 국산인지 뭐 중국산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맛만 좋으면 그냥 맛있구나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도 조금 저렴한 거 쓰실 것이고 이 조미료 같은 것도 엄청 넣겠죠. 그러니까 요거가 수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리논술을 비유하자면은 집밥 요리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집밥 요리할 때 어떻게 해요? 맛만 있으면 되나요? 맛도 중요하긴 하죠. 맛도 중요하긴 한데 대신 뭐가 더 중요해요? 건강. 맨날 먹는 거잖아요. 집에서. 외식 요리하던 대로 집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쌀 국산 거 안 쓰고 막 진짜 뭐 어디 뭐 이상한 거 막 갖다다 쓰고 절대 안 되겠죠? 근데 그리고 그 과정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 집에서 요리하는 거니까. 쌀도 좀 좋은 거 쓰고 재료도 좋은 거 쓰고 그리고 조미료 같은 거 최대한 이제 안 쓰겠죠. 그러니까 요게 수리논술이에요. 그래서 밥을 한다는 것 자체, 요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똑같은데 그 방향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지. 맛만 따질 거냐, 맛과 건강 같이 따질 거냐. 이 문제가 조금 뭐 다른 문제들도 있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결국 합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인식하고 아이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산대 기출문제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비슷한 과정으로 전개가 되긴 되는데 이때 이 논술 문제는 여기서 이 증명하는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이들 공부할 때 여기까지는 그냥 수능과 비슷하구나 뭐 문제 좋네 하면서 공부하고 약간 수능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좀 봐주면은 나중에 수능 끝나고 준비할 때 좀 나을 거잖아요. 처음 보는 거하고 두 번 보는 거하고 아무리 처음에서 그냥 훑어가듯이 본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본다고 치면 좀 낫겠지. 수능 끝나고 정시 그냥 해볼래 한 상태에서 처음 보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할 때 어차피 논술에 나오는 문제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9모에서 15번 적중했던 거, 30번 적중했던 거에서 봤던 것처럼 수능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이제 보시면서 공부하면은 같이 준비가 된다 이거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수리논술 공부하실 때 수리논술에 자주 나오는 유형들만 잘 모아서 공부를 하자, 요거인 거죠. 근데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거가, 아니 수리논술에도 유형이란 게 있냐고. 수능 유형이야 들어봤지만 그건 처음 듣는다 하실 수가 있는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2015학년도 이후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대학별 기출자료 그거 있잖아요. 그게 2015년도 이후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학교들이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뭐 A대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 B대학교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A대학교에서 나오는 것들 다시 뭐 A대학교 나오고 이런 식이었고, B대학교 나오는 문제들도 B대학에서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건데, 근데 2015년부터 그 학교들이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 대학교들이 문제를 낼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학교 문제를 참고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 나왔는지. 그러면은 교수들이니까 이런 다른 학교에서 좋은 문제 나온 거를 참고하는 거는 이 연구에서 보면은 그건 인용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했던 좋은 결과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고, 그래서 이런 인용하듯이 다른 학교 나왔던 문제를 참고해가지고 약간 변형시켜서 내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2015년도 이후부터 유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예전 약간 학력고사 시대라던가 2015년도 이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게, 그 전까지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수리논술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런 유형들이 빠삭한 거예요. 어디서 어느 게 나왔는데 요게 다른 학교에서 또 나왔더라. 그럼 이게 뭐야? 여기 교수도 이 문제 좋은 문제구나. 여기 교수도 이 문제 좋은 문제구나. 그럼 뭐예요? 이게 그럼 다른 학교에 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만 묶어서 모으면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적중한 자료 있잖아요. 이거 제가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제가 이거 어떻게 맞췄겠어요.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최근에 자주 나오는 수리논술 유형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그 교재를 만든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름은 뭐 수리논술 시방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요 부분적분에서 뭐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들만 딱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수리논술 개념서를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부분적분 기본 개념들, 얘가 이제 문제 풀 때 중요한 것들, 이제 그리고 쭉 넘어가서 논술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유형들, 이런 것들 를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냥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런 중요한 문제들만 보기 시작해가지고 딱 논술이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맞춘 것도 이래서 된 거예요. 제가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형들만 잘 모아서 보시면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수리논술에 합격하는 비법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자주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인증을 좀 더 해야 되겠죠. 이것까지 약간 모자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문제를 아예 그냥 적중시켜버린 게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제가 한 5월 30일쯤에 작년에 좀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한 게 있었는데, 요게 그 연세대학교 문제 공개한 거에서 바로 나왔더라고요. 한 이틀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래서 이때는 저도 좀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게 내가 뭐지 이건 내가 뭐 진짜 뭐 작두 탔나 싶을 정도로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제가 뭐 비리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요거 최근에 조금 논술 문제 중에 사탐 문제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한번 이거 문제 좋은 거니까 한번 공부해봐라. 알아두면은 올해 어디든지 나올 거다 했는데 딱 맞춰버린 거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될 수밖에 없어요. 수리논술 전문 강사들은. 이제 그래서 저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진짜 아무리 그래도 이게 수리논술이 그래도 유형이 있냐 말이 되냐 싶을 수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비교자료 인증자료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조금 화면 켜서 봐주세요. 이제 보시면은 요쪽에 여기 맨 위에 있는 문제는 서강대학교에서 2019년도에 오전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은 수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인데 뭐 이제 어떤 항을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가 있죠. 이쪽에 남아있는 문제. 근데 요게 세종대학교에서 2022년도에 B형으로 이번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문제 형태도 거의 똑같고 뭐 5였던 숫자가 4로 바뀌고, 그리고
원래 문제에서 구해야 했던 거를 이제 6으로 숫자를 줘버린 다음에 1로 숫자를 줬던 거를 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꾸는 식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분석하다가 이거 나왔던 건데? 또 나왔네? 아, 교수들이 이 문제 좋아하는구나. 올해 어딘가 나오겠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연세대에서 25년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왜? 문제가 공개하기 시작했으니까 교수들이 이제 기출문제들을 이거 중요한 건데 자기 학교 문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학교 문제까지 다 같이 본다니까? 왜? 자기 학교 문제 냈던 거 또 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력 없는데 그 문제는 우연찮게 보낸 애들이 막 붙겠지? 당연히 그냥 안 내겠죠. 냈던 거.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보시면은 맨 위에 거는 연세대 21학년도 기출문제고 중간 거는 홍익대 21학년도 기출문제고 맨 아래쪽 거는 단국대 21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어때요? 문제 푸신 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수식 가지고 부등식 문제 푸는 거가 다 똑같이 나왔어요. 문제 모양만 좀 다르지. 심지어는 같은 학년도에 세 군데 학교에서 연세대, 홍익대, 단국대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유형만 잘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면 이제 붙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로또 같은 케이스가 일어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로또라고 하는 거지. 제대로 뭐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운빨로 그거 아니에요. 그건 로또가 아닙니다. 그건 로또가 아니고 논술에 나오는 유형들만 잘 이제 공부한 친구들 그리고 쓰는 법도 잘 공부한 친구들이 이제 붙어 버리니까 걔는 수능도 제대로 안 나온 애가 왜 이렇게 붙었느냐. 논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붙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논술에 나올 수 있는 유형들만 잘 묶어가지고 논술 유형 공부하면 된다. 요게 합격 비법이다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약수령도 이런 게 있느냐? 당연히 있죠. 약수령도 이제 출제한 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제 그래도 22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4년치 정도 이제 정보가 쌓였어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일반 수리논술 출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수들이 출제할 때 약수령도 타 대학교 문제를 좀 참고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이제 아이들이 수 1, 2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약간 취약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냐? 이런 식으로 고1 때 내용 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고1 때 내용들을 약간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좀 커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출제 범위들은 이제 수 1, 2 부분이니까. 근데 고1 내용에서 내지 않는다는 말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고1에서 얼마든지 낼 수 있고 최근의 기출 유형들을 보면은 고1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내요. 특히 분수함수.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분수함수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된다. 분수함수 가지고 극한 구하는 거 혹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방정식 쓰는 거. 이거 애들이 그거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봐라 하면은 이런 거는 수능에서 잘 안 나오는데 그렇겠죠. 그쵸? 맞아요. 왜냐? 요거를 안 써도 꼼수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약수에서 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과서 이런 원리들을 위주로 잘 공부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있지만 수능에 잘 안 나오는 부분들 출제하면 그만이니까. 마찬가지로 약수령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을 잘 묶어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인데 공부하실 때 이거 어머님들하고 학생들도 많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지원한 학교 것만 공부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것만 이제 풀게요. 정말 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수들이 문제 출제할 때 자기네 학교들 문제를 보기는 보는데 거기서 피해서 내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 우리가 그냥 그 학교 문제만 딱 공부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고3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왜 한 거예요? 그게 되면은 내신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논술 그냥 그 학교 문제만 보고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럴 리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대학 교수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지원하는 친구들이니까 기출 몇 개 넣은지는 물론 보고 왔겠지. 이렇게. 따라서 당연히 나왔던 소재를 또 출제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도 공개했던 자료들 보시면은 이제 큰 틀에서는 겹칠 수가 있어도 작은 틀에서는 이제 교묘하게 피해 나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서 출제를 하느냐? 방금 말씀드렸죠? 타 학교에서 문제를 가져와요. 왜? 타 학교에서 문제를 이미 냈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된 거거든. 저기 학교 교수들도 이 문제가 좋다고 생각했구나. 한번 우리 쪽에서 한번 써보되 약간 바꾸자. 그리고 우리 학교 스타일에 맞게 약간
그 이름만 좀 바꾸자, 모양만 좀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하게 봐야 돼요. 다양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논술 유형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 유형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볼 수 있겠느냐? 다양하게 다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성균관대 지원을 했다. 이제 그럼 한양대 지원을 했다. 이제 그러면은 한양대니까 뭐 서성만 보면 되겠지, 연고대만 보면 되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홍익대 문제인데 단국대도 똑같은 거 나왔어요. 홍익대 문제인데 연세대 똑같은 거 나왔어요. 연세하고 단국하고 똑같은 문제 출제를 한 거야. 솔직히 그 학교들이 약간 좀 학교 차이는 좀 나죠. 그런데도 똑같은 문제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문제 참고할 때 다양하게 참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제 뭐 학생들이 여기기에 약간 조금 낮은 레벨 학교 아니냐,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소재 가져와가지고 약간 다른 소재 섞으면 되는 거니까 짜보고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개년치만 쫙 봐도 진짜 어지간한 유형은 다 습득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지, 그 학교만 공부하잖아요? 내가 공부했던 내용에서 다 피해서 나올 거라고. 교수들하고 대학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정도 당연히 생각하죠. 그래서 이 어머니 그 학부모님들과 이제 학생이 착각하는 거가, 대학 논술 기출은 족보가 아니에요. 내신 족보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문제를 조금 봐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그 학교 문제 조금 이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뭐냐? 스타일은 유지가 돼.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세 군데 예를 들어볼게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예를 들게요. 이제 그러면은 건국대 같은 경우는 문제 출제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 그림, 도형 이런 걸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보셨던 예시 같은 경우도 얘네들은 일단 도형에서 뭔가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국 문제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금 봤던 소재를 쓸 수밖에 없도록 문제를 내요. 그래서 건국대가 이제 소위 말하는 기하학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이제 그리고 동국대는 어떻게 내느냐? 이제 그래프 도형 문제를 자주 내진 않고 정의의 원리 원칙에 입각한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뭐 함수항 정의를 이용한 문제, 그래서 제시문 주어지고 이 문제를 이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풀어라. 방금 보셨던 문제가 수열의 최대 최소라는 논술 기출 유형을 이용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제시문을 주고 그거에 의해서 풀 수 있는지를 줍니다. 이제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내냐? 방금 보시긴 하셨는데,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응용 문제 느낌으로 내요. 어떤 응용 문제 느낌이냐면은 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철수가 뭘 사러 갔어. 사과 사러 갔는데 사과를 뭐 그놈의 사과를 잘 사지 못해가지고 뭐 6개 살 거를, 그러니까 6개를 사야 되는데 뭐 한 개 얼마 냈는지 몰라가지고, 한 개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1,200원 냈대. 한 개 얼마냐? 이런 거 구하라고 하는 문제 스타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을 주고 걔를 가지고 문제를 내가 수식을 만든 다음에 그거 가지고 푸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학교 스타일에 이제 맞게 약간 포장만 이쁘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근데 문제의 핵심은 다른 학교에서 참고를 해오는 거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야? 그 학교 문제를 조금 보긴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모든 학교의 문제를 다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합격하는 비법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뭐 블라블라 말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잘 보냈느냐,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제 믿을만한 사람인가, 이거잖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가르쳤을 때 얼마나 잘 보냈냐를 보여드려야지. 이 친구는 제가 뭐 이 설명회 할 때도 많이 좀 보여드리는 친구인데, 이 송땡땡이라고 이제 22년도에 대학을 한 논술로만 4군데 붙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논술 사관왕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좀 홍보 좀 하고 이제 그런 친구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수학이 잘하는 친구는 그렇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물론 수능 타입에 안 맞았던 거지 논술 타입에 좀 맞는 친구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 친구 성적 보시면은 이제 수능 성적 인증한 겁니다. 보시면은 수학이 3등급이거든요. 그것도 100분위가 77이기 때문에 3등급 딱 컷에 걸렸어요. 4등급 나올 뻔 했어요. 근데 얘가 어디 갔냐?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갔죠. 정확하게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어느 과 갔어? 전자공학과. 낙공도 아니에요. 영역 같은 것도 아니고, 동시에 이 어디야? 홍익대학교 보시면은 논술 전형으로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또 붙었고, 이제 그리고 두 군데 더 붙었어요. 성신여대하고 항공대. 근데 이제 요 두 군데만 이제 합격 통지서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3등급으로 어떻게 붙어요? 유형 잘 공부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유형 잘 공부한 거고 두 번째는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머님이 착각하시는 게 논술은 그냥 수능 문제 그냥 그거 쓰는 것만 약간 쓰는 거 어떻게 이쁘게 쓰냐만 공부하는 절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죠? 근데 어쨌든 잘 이쁘게 정리하긴 해야 돼요. 어떻게 이쁘게 잘 정리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아이가 쓴 거 보면은 솔직히 문제를 이제 막 수학적 감각이 진짜 엄청나다 요 친구는 아닌데 이 친구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글씨 이쁘게 쓰는 건 아니에요. 저도 글씨 되게 못 쓰거든요. 지금 많이 고쳤는데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근데도 저 같은 이제 악필도 이제 붙었다고 논술 장학금 받아가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어떻게 내용이 깔끔해야 돼요. 점 A의 좌표를 이렇게 두고 점 B의 좌표를 이렇게 두자. 단 이때 A는 B보다 작다. 이때 무엇은 무엇이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가 수식만, 그러니까 영화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뭐 SF 막 이런 거 영화 보시면은 막 멋있는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수식 막 여기저기 막 이제 쓰잖아요. 그렇게 쓰면요 떨어져요. 왜 떨어져? 그거를 교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학생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어머님들 학생들 이제 그거 실파에 있는 그거 보시고요 영화에서 나오는 거 이해되셨어요? 하나도 이해 못하겠죠. 그게 어려운 내용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요 수식과 요 수식 사이에 관계가 없잖아요. 설명을 안 해놨다고. 지만 할 수 있게. 요새 애들 말로 하자면은 뭐 지만 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떨어지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교수들은 다 똑똑하니까 그거만 봐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거만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수리 논술도 논술이고요.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글의 형식적인 부분들을 잘 갖춰야 된다고. 무엇은 무엇이기 때문에 이때 이 방법을 쓰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고 이때 결론은 이거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결과는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못해요 애들이. 특히 수학 잘하는 애들이 못해요. 그래서 1등급이 떨어지고 3등급이 붙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장 좋은 방법, 모범 답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실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연습만 좀 하시면서 대신 첨삭은 좀 필요하겠죠. 전문 강사들한테. 조교들한테 하시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생들 조교들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좀 나요. 보는 그 수준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같이 논술 직접 해봐가지고 붙은 강사들 좀 첨삭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할 수 있으면은 수능 성적과는 관계없다. 얼마든지 대학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물론 뭐 연세대 가고 뭐 어디 뭐 의치학 이런 데 가고 하는 애들 많이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이 다 보통 보면은 아무래도 뭐 1등은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머니들 보셨을 때는 조금 임팩트가 없다 느끼실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수능 성적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결과 나오는 친구들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수능에서 4등급이 나왔던 친구죠. 이 친구가 인하대 화학과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인하대 화학과의 최초 합격자로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감사 전화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근데 사실 뭐 저도 뭐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긴 하는데 저는 저를 따라준 아이들이 더 노력을 많이 했다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논술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 조금 어려운 문제를 이제 푸는 과정을 잘 거친 게 좀 더 대견하고, 근데 그거를 거친 친구들이 붙어요. 10점 가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 맞닥뜨리면서 거기에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자신과의 싸움을 할 거거든요. 진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풀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조금 좌절도 좀 느끼고, 근데 거기서 좌절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자 해가지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합격 컷은 100점이 아니다.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따라서 자기가 쉬운 문제가 느꼈던 것도 이런 식으로 잘 논리 정연하게 이쁘게 쓴 애들이 10점 문제에서 괜히 5점 안 깎이고 10점을 다 맞는 거라고. 이래서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1등급 애들이 이런 데 더 많이 깎여요. 왜? 자기 봤을 때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이걸 굳이 풀어서 설명할 이유도 못 느끼겠으니까. 그래서 1등급이 많이 떨어져요. 쓰는 거 공부 안 하면은. 그래서 요게 수리논술로 대학 로또가 가능한 이유.
근데 그 로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냥 감나무 밑에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입만 벌리고 있는 거다? 아니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가 충분히 그 인고의 시간을 버틴 끝에 이제 합격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제 학생들 이제 좀 볼 때마다 좀 그쵸.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도 이제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할 텐데 견뎌냈으니까 이제 잘 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냥 수기를 이제 그 올린 거 보시면은 내신 본인 입으로 3.7 나왔는데 이제 의학학, 이제 영어서성한 이제 클래스 수강하고 이런 식으로 한양대 수학과 최초합, 중앙대 수학과 최초합, 경대 수학과 최초합 이렇게 세 군데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있고요. 이제 그리고 약수량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학교 쭉 한번 보세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보내봤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어머님들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좀 고민을 좀 많이 좀 힘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기인데 앞으로 이제 공부 이렇게 방향 잡고 하시면 잘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게 추석 같은 기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조금 이제 물론 수능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올려드렸던 그 대학별 기출자료 잘 좀 이용하셔가지고 그 기간만이라도 조금 공부를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약간 조금 불충분한 것 같으니까 수업을 그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추석 특강 좀 이제 안내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제가 그 교재 집필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또 올해는 평촌 이한학원에서만 이제 수업을 하고 그래서 추석 특강 이제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한 5일 딱 5일 잡아가지고 평일에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상위권 수리 논술 약간 좀 등급 높은 친구들 하고 이제 대상을 하는 거고 명문대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일반 수리 논술 대상으로 하는 거고 약수련 수리 논술도 이제 당연히 개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반별로 이제 시간이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용은 최상위권 수리 논술하고 명문대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투 심화 논술 유형과 미적분 응용 논술 유형을 이제 볼 겁니다. 물론 최상위권 수리 논술은 이제 미적분 심화까지 볼 거고 확통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확통기하가 안 들어간 학교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3시간짜리 영상 보강으로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기출 자료하고 제 교재 수리 논술 시방서 를 제공할 겁니다. 약수련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 1, 2까지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여드렸던 것처럼 약수령 수리 논술에만 출제되는 유형들 잘 모아서 볼 거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수석 때 조금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 이제 초보자, 경험자 다 이제 그 수업 가능하게 제가 그냥 문제 떨렁 던져놓고 이제 푸는 식은 이제 아닐 거고 강의 먼저 한 다음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수리 논술하고 명문대 수리 논술은 이제 보통 하루에 한 3개 정도 문제를 볼 건데 그 문제에 맞는 그러니까 그 문제 유형에 맞는 이제 강의를 아까 잠깐 보셨던 수리 논술 시방서 이용해서 유형 강의를 할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문제 풀어보고 해설하고 탈락하는 식으로 제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약수형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2에서 조금 아이들이 잘 보기 힘든 유형들, 특히 수능 공부할 때 보기 힘든 유형들 위주로 모아가지고 이제 빡세 공부시키는 식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제 집필 교재를 쓸 거고, 그래서 추석 특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규 시간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평촌 이한학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시기가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진짜 뭐 힘들고 이제 그런 시기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할게요. 수리 논술을 이제 붙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그 친구들은 딴 비법이 이제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논술 유형들 잘 공부하고 쓰는 거 잘 연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라 하기도 좀 뭐하긴 한데 뭐냐,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제 그 장면인데 뭐 입시영문 사립정렬고등학교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남들 놀 때 공부하는 친구들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년 동안 저 말 믿고 내신 공부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던데요. 뭐냐, 내신은 아무리 공부 안 한 애도 공부해요. 1등급부터 한 7, 8까지 7등급까지 그래도 공부를 합니다. 하는 척은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4, 5, 6등급 친구들이 이제 내가 좀 공부해가지고 평소 점수보다 한 5점을 올렸어. 그런데 나하고 비슷한 등급 4등급 있는 친구도 공부해가지고 5점을 올렸어. 그게 그거죠. 등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지금 너네 학종 이런 거 교과 이제 최저 안 들어가는 수능 최저 안 들어가는 걔네들 그런 전형 쓴 애들 어떻게 하고 있냐고. 놀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상상하시면 되느냐? 이제 학력고사 보셨던 분들은 이제 학력고사 끝나고 본고사 이제 안 보는 학교 지원하셨던 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본고사 끝나고 그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애들은 완전 놀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본고사가 이제 없는 학교면 보통 이제 상위권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하위권 지원한 친구들은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공부를 하겠지만 그 친구들만 공부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중위권 약수 논술 공부한 그러니까 지원한 친구들 어떻게 하느냐? 속으로는 놀고 싶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논술 그거 다 운이다. 이번에 나한테 진짜 막 역배가 터질 거다. 요새 애들 말로. 진짜 그러니까 진짜 희박한 확률의 로또가 터질 것이다. 이거 믿고 공부하는 척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년 전쯤에 서경대에 그 한 수학 모의고사가 한 5등급 나왔던 친구 붙인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뭐 했냐면은 그냥 바보같이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그 친구가 공부를 많이 한 친구는 아니에요. 5등 나왔다는 거에서 뭐 아시겠지만.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와가지고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싶은데 문제 좀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문제 좀 많이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공부해오고 선생님 이거 저번 시간 문제 내주신 거 해봤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간단한 거 진짜 막 유치한 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중요한 건 지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었어요. 5등급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커피 사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애들 다 놀아요. 4등급 이하 쪽은 다 놀아요. 1, 2, 3 이하 공부해요. 그리고 4도 약간 높은 4 쪽은 공부하긴 할 거예요. 근데 5 이하는 짝 논다고. 그러면 3등급 나왔던 친구가 약간 2등급 올라가기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6등급 나왔던 친구가 5등급 올라가는 거는 가능하다고. 5등급 나왔던 친구가 4등급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고 4등급 나왔던 친구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3등급 올라가는 가능하고 그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다들 열심히 놀 때. 그래서 이게 그냥 비법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시가 어디 있느냐 보시면 제가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한테서 이제 그 받았던 이제 문자인데 이제 이 친구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수능에서 3등급 나왔는데 당구대 간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정기반 쭉 꾸준히 공부하고 수능 이후에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진짜 얘 공부하면 열심히 하는구나. 얘 되겠다. 됐어요. 당국대하고 광운대. 둘 다. 근데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수학 한 3등급 정도 나왔던 친구인데 요 친구도 보시면은 11월 23일 수능 끝나고도 지가 열심히 공부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니까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이 친구도 보시면은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간호대학교 합격했어요. 논술로. 그러니까 이 시기는 노력이 실력으로 노력이 결과로 와닿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이 영상 보고 계신 학생분들 지금 시기는 내신처럼 약간 해봤는데 안 돼 그런 시기가 절대 아니에요. 옆을 보세요. 옆에 학교 가서 애들을 봐. 중하위권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열심히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면은 내가 5점만 올려도 한 등급 올라간다니까? 한 등급? 네. 여기까지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 말씀을 드렸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좀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